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 방식은 발전소와 송전망을 따라 이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생산지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역 불평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울산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 오늘 시사진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내용과 기대 효과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이한우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그리고 조영환 울산연구원 박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아주 알기 쉽게 시민들께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시사진단의 주제, 분산에너지가 대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분산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여기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공급 방식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해서 송전망을 통해 보내고 어디선가 받아 쓰고 이것을 또 전국적으로 망에 하나로 연결되고 이런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방식을 우리가 이제까지 쓰고 있었다면 이것에 대비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쓰게 하겠다. 분산 전력 공급원을 분산시키고 소비원을 분산시키겠다 하는 것이 분산 에너지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법에 의하면 설비 규모로도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40메가와트 이하라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500메가와트 이하라면 집단 에너지 설비 또는 자가용 발전 설비일 경우에 분산 에너지 자원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연료나 전력 생산 방식이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지 신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일 경우에 분산 에너지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 집중형 전력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만든 전력은 지역에서 쓰자. 그러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자. 우리나라 국토 여러 군데로 그런 개념인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떤지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 단일에 중앙 집중형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지금 서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지금 집중적으로 포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요가 많은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모든 전국의 전기들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이런 수도권 집중화의 사회적 구조가 이 전기나 에너지 측면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전력 생산량이 33.6 테라와트시, 전력 소비량은 32.9 테라와트시로 전력 자립률이 울산의 경우 102%를 달성했습니다. 10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약간이지만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울산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약간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되는 에너지의 82%가 울산에서 제조업이, 울산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생산하는 에너지가 100이라 하면 여기서 82가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국가 산단을 포함한 일반 산단, 각종 산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는 울산은 건실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국가 산단을 포함해서 전력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아주 양호한 수요
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울산 내에서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진 도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울산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산 에너지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네. 그런 것인데 사실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은 뭐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한데 생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생산된 그 전력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국내 상황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울산 상황. 해외 좀 선진국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알겠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이 분산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가격에 사실 방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 자체가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아니고 분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분산 에너지의 활용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분산 에너지와 시장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를 보면은 이 시장 가격에 맞춰서 분산 에너지의 구조를 다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 단일 시장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나 호주, 일본과 같은 지역별, 권역별 시장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 모선별, 그러니까 모선이란 말은 변전소를 뜻합니다. 예. 변전소별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개의 가격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고 여기서 가격을 매기고 여기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정해지는데 그건 뭐 거리라든지 어떤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 아주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 가격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연기는 됐다고 하는데 네. 자, 단장님 이 특별법 어떤 법인지 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분산 에너지 특별법은 사실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예. 정치 현상, 정책 현상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돼 있으니까 시장 가격에 의해서 또는 전력망 사정에 의해서 그 전력 공급원이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이 단일망으로 완벽하게 잘 구성돼 있고요. 사실 그런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반이 됐죠. 그런데 예. 이것이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걸 좀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인데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의 목적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 각종 AI, ICT 이런 기술들이 통합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국이 단일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품질 좋은 전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구역에 블랙아웃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적 조건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 체제가 되면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 그 위험 상황이 전파되지 예.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적인 요건도 만들어주는 리스크를 것이죠.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총칙에서부터 벌칙까지 한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10년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정부의 의무로 만들어놨고요. 다양한 자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일단 정부에게 이것은 분산 에너지 자원입니다라고 확인받고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울산이나 다른 지자체들,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항일 텐데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풍력, 원자력 이런 청정 전력을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리 지역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청정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인책이 되는 것이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또 정부가 2026년에 시민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예고가 돼 있어서 예. 시민들도 이제는 좀 그 이익을 누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단장님 지역별 요금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서울처럼 수도권처럼 저 멀리에서 전기를 받아 쓰는 지역과 우리 울산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발전소가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역하고 전기 요금을 차등을 두자 이런 것인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예. 울산의 기대 효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한전의 판매 독점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산업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전력 도매 가격만 지역별로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으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분리해서 전력 도매 가격만 차등 전기료 차등에 대한 근거를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했고 소매 요금에 대해서는 26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매 요금만 차등을 주고 소매 요금에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매 가격만이라도 지역별 요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낮춰질 수가 있다면은 그만큼 지역 산업계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그 다소비 전력 업체들이 기업들이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매 가격 형성을 위한 이제 시장 구성인들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전기 관련,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매시장, 도매시장보다 늦은 소매시장 가격도 뭐 어떻게든 시행이 되리라 생각하고 울산의 풍부한 전력 자립률에 따라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차츰차츰 혜택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기업들도 뭐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첨단 산업을 다루는 기업들 얼마나 전력을 많이 씁니까? AI, 반도체, 로봇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또 유치하면 그게 또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단장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아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어떤 변곡점,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은데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발표되면서 야 이거 처음에 취지와 좀 다른 것 아니냐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 지적들이 좀 나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울산시 시장님 포함해서 지역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법을 계기로 해서 법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울산의 산업이 변할 것이다. 그런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했고 거기서 또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그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거기 설치된 분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가 분산 에너지 자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영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기업 수요자에게 직접 거래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돼서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청정한 전력을 대규모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싸게. 완성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시행령이 제정되고 하위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빠져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화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송전망이나 변전소를 이용하는 비용을 우리가 안 쓰지 않느냐. 직접 거래라는 것은 바로 발전소가 인근에 있는 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보내는 방식인데 그러면 그 송전망이나 변전소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비용을 저감해 주라. 그러면 전력을 좀 저렴하게 우리끼리 거래할 때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도 했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 부분도 아직 정부가 확실하게 그럽시다라고 예스라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이 반드시 돼야지만 분산에너지 취지의 일부만이라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렇더라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분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 정책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정부가 지역의 기대보다 속도가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이 대세라고 봅니다. 분산화는 대세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전력을 지역 기업이 쓰게 하는 것은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를 거스를 수 없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법 제정을 주도하고 했던 우리 지역의 정치인, 시장님, 기업인들의 의지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산에너지 개념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내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그리고 조영환 울산연구원 박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죠. 자, 특화 지역에 지정되면은 이게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단장님? 몇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은 수출형 제조 산업을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삼아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에너지 패러다임이 청정 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걸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주력 산업의 탄소 중립을 강화하고 청정 수소 생산 활용 이런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겠죠. 울산 시민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공업화의 역사적 현장에서 살아오시면서 매연, 악취, 소음, 분진 이런 온갖 환경오염에 따르는 문제들을 아주 묵묵히 견디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던 거고요.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좀 일부라도 받을 때가 됐다 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한 지역별 요금제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른 지역보다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권리, 보상받을 권리 이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아까도 박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들 유치하면 특히 첨단 산업들 유치하면 지금 뭐 지역이 위기다. 청년들이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위기 극복 방안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구 지정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가 가지는 의의는 에너지의 창조적인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그런 에너지의 다시 활용한다는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역에서 보는 이 분산 에너지 특구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에 또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 울산의 산업 그리고 앞으로 울산으로 올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첨단 산업들도 기존의 에너지 소비 산업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울산으로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거기에 따른 부수 효과들이 파급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럼에 따라 지역 경제도 같이 선순환 활성화되는 그런 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가 지금 유치전이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때문에 전국 팔도가 펄펄 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른 지역들 보면 심지어 같은 광역지자체 내 시군 구들끼리도 경쟁도 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울산은 우리 표현이 그렇지만 단일 대오를 갖추고 하나로 뭉쳐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지역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책적 이슈로 제기하고요. 계속 이것이 돼야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산업이 살아납니다. 인구 소멸이 위기가 늦춰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이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산 같은 데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의 큰 수혜 품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지역별 요금제 조기 시행을 위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이제 현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스 복합 화력, 세울 원전, 보유식 해상풍력 이런 것이 추가로 준공되고 가동을 시작하면 2030년도 가면 남는 양이 100%가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그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데 그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하듯이 청정수소 생산, 데이터 센터 유치, 반도체 유치, 2차 전지 산업의 공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그 울산이 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울산은 아주 체계적으로 민, 관, 학, 연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 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정부가 울산을 지정할 필요와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우리가 최적지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울산이 내세우는 논리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울산은 아시다시피 기존대로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충족된 인프라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울산으로 올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미래 수요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울산은 이미 6.2기가와트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라든가 4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고 미래 수요도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울산만큼 다양한 산업군과 기업들이 밀집한 이런 그 산업도시랄까요? 공업도시랄까요?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울산이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에너지까지 있으면은 에너지까지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에 관한한 울산이 선도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구 지정을 위한 울산의 준비 상황 그리고 전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건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슬로건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작년에 만들었고 예. 이어서 실행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또 가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금년도에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역할은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우리 전략이 적절한지를 컨설팅을 받는 그런 역할이 중심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10월부터는 저희가 분산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포럼이라는 것을 테크노파크 안에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모시고 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계시는지 사업 간의 충돌은 없는지 좀 더 조율할 부분은 없는지 이걸 계속 살펴보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우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 기술 지원단장, 조영환 울산연구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력 자립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 울산,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저렴한 전력 공급, 시민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많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